2.16 사태가 있기 전 2월 1일 진양호 회장은 120만 주에 달하는 주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 주식수가 가장 큰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 순이었습니다. 이자율은 3%에서 4%에 달했습니다. 담보 비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용을 쓰면 설정되는 140%에서 300%까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빌렸던 한국투자증권의 45만 주는 담보유지 비율이 150%였습니다. 300% 비해 낮아 보여서 그렇지 증권사에서 설정하는 일반적인 담보유지 비율입니다. 우리가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담보 비율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140%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 나갈 수 있으니까 청산하거나 추가 입금하라고 설명을 해주죠. 담보유지 비율을 300% 설정한 곳은 광주은행입니다. 아무래도 증권사보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더 보수적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담보유지 비율을 140%로 잡아주지만 광주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300%까지 잡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끝까지 의리를 지킨 건 광주은행입니다. 계약기간을 보겠습니다. 이 중 만기가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것은 2월 22일자였던 하이투자증권의 약 17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베스트증권의 약 6만 주였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의 주담대도 3월에서 4월에 만기가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16이 터지게 됩니다. HLB 안건이 증선 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주담대 담보유지 비율을 위협할 수도 있고 실제로 위협한 것도 있을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위험하다 싶으면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고 싶을 겁니다. 2월 25일 주식담보대출 상환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배우자의 주식을 매도하여 갚은 것인데요. 하이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이베스트증권 전부 주담대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주담대를 연장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담보 유지 비율이 300%로 높았던 광주은행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증권사들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전부 상환되었습니다. 보통 주담대 만기일이 다가올 때면 여유있게 며칠, 몇 주 전에 만기 연장 공시가 나옵니다. 만기일에 딱 맞춰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양호 회장의 주담대 대부분은 만기일이 3월에서 4월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16을 거쳤으니 진양호 회장은 향후 잘못하면 주담대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빠르게 주담대 해줬던 증권사들과 연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 빌려준 증권사들에서 자기 돈이 사라질까봐 급하게 진양호 회장에게 연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든 앞으로 다가올 만기일에 연장할지 안 할지 빠르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만약 상환하려면 진양호 회장도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야기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또는 4월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2월 25일에 주담대를 대부분 상환하는 공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남은 계약은 3개이고 그마저도 한국투자증권도 일부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수량이 많았던 것이 한국투자증권의 45만 주였는데 약 14만 주로 줄었습니다. 30만 주는 갚은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만 주면 다른 증권사 전액 상환보다 많은 수량이죠. 아마 이야기가 잘 되어 곧장 상환하지 않았던 남은 3개의 계약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메리츠가 당장 코앞에 있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은 3월 16일이 만기일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월 3일 공시가 나왔습니다. 만기일이 16일이니까 대략 13일 정도 일찍 공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메리츠 종금증권은 주담대가 연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담보유지 비율도 비슷하고 만기일도 비슷한데 어떤 증권사는 주담대를 연장해주고 또 어떤 증권사는 주담대 연장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보아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진양호 회장에게 우호적이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을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2월 1일 이전 공시로 다시 돌아가 검토해보면 이베스트 증권의 경우 주담대 만기일이 5월 17일로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고 5월이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공시에서 주담대 연장이 되었으니까 새로 계약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주담대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216이 터지고 2월 25일에 싹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담대 상환을 받았습니다. 빌려주고 한 달도 안 되어서 회수해 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장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대주주의 주담대 연장이 안 되어서 상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없는 최대주주는 상환하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큰 물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고 주가 하락이 방어된다 하더라도 최대주주 매도가 나오면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은 기업이 잘 되면 해가 쨍쨍해도 우산을 잘 빌려주지만 문제가 생겨서 비가 오면 우산을 바로 뺏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내 돈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돈 빌려준 사람을 한없이 믿어주다가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정말 사기를 치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갚고 싶지만 안 되려니까 뭘 해도 안 되어서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떼이게 됩니다. 개인은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은 더 믿어줄 수 있지만 증권사는 이런 점에서는 정에 호소하지 않고 칼 같다는 것입니다. 증권사도 리스크가 생겼는데 마냥 믿고 빌려주면 증권사 주주들에게 배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베스트를 보면 2월 초에 빌려줬는데 문제가 생기자마자 2월 말에 회수해 갔습니다. 방금 어떤 증권사는 상환하고 어떤 증권사는 상하지 않고 연장되는데 그 차이가 혹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닐까? 라는 궁금증에 살펴봤는데 이베스트는 가장 만기일이 뒤에 있는 5월달임에도 곧장 상환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담보유지 비율은 어떨까? 담보유지 비율은 140에서 300%까지 다양한데요. 대부분 상환하고 남은 담보유지 비율의 범위를 보면 비슷하게 또 150에서 300%입니다. 다양하게 담보유지 비율이 있었는데 골고루 상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보유지 비율이 높든 낮든 사건이 터지면 상환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 증권사는 주담대를 상환받았고 남은 3곳이 있습니다. 메리츠는 연장해줬기 때문에 진양구 회장을 믿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보를 맡긴 주식수와 대출 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메리츠는 10만 주를 담보로 3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담보유지 비율은 200%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은 바로 위 3만 주와 아래 7만 주를 합치면은 10만 주죠. 더 위에 6만 주도 있는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9번과 10번을 합치면 총 10만 주를 담보로 잡았는데요. 아래 보면 4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담보유지 비율은 140%입니다. 그러니까 메리츠는 10만 주를 담보로 30억 원을 빌려줬고 이베스트는 10만 주를 담보로 4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이베스트가 리스크가 좀 더 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메리츠의 담보유지 비율은 200%로 이베스트의 140%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메리츠는 연장해주고 이베스트는 상환받았습니다. 아까 생략했던 이베스트의 6만 주는 대출 금액이 무려 70억 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들에 비해 적은 주식수로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리스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주가 하락하면 당연하게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런데 9번과 10번은 메리츠와 비슷한데 상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유지 비율이나 만기일도 고려하겠지만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서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곧장 주담대를 회수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라도 뭔가 생기면 일단 돈을 돌려받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죠. 기차가 달리고 있으면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올라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담대는 상황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다시 빌려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담대 만기일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4월 26일이 다음 만기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가장 많이 빌려준 곳이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45만 주를 담보로 잡았는데 216이 터지고 나서 30만 주는 상환받았습니다. 상환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4월 26일에는 이대로 갈지 아니면 연장을 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시는 4월 26일보다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